안녕하세요. 김보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티크시트를 응용할 수 있는 예제를 가지고 저와 함께 진도를 나갈 거고요. 이 제품은 선풍기 안에 있는 날개 형상을 가지고 곡면 모델링을 적용을 해볼 겁니다. 이 도면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날개 부분을 어떻게 작업을 할 수 있을지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이 도면을 좀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건데요. 이 마름 목골 형상이 이 날개를 얘기하는데요. 이 날개가 이렇게 111알로 잘려지기 전의 형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단면 자체도 111알로 잘려지기 전의 단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기준 데이텀이고요. 여기서 111만큼 이 곳에 데이텀 플랜을 생성을 해서 여기에서 이 긴 큰 아크가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이곳에서 뒤로 95.3의 평면을 생성을 하신 후에 이 평면에 작은 이 45알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면 1과 단면 2를 룰드라는 기능을 가지고 곡면을 만들면 이런 시트 바디가 하나 나와요. 그리고 나서 트림을 시키면은 이런 날개가 나옵니다. NX를 띄워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탑에서 봤을 때, 자, 이 형상이죠? 이 형상이에요. 자, 이 형상은 XZ 데이텀을 이곳에 111만큼 옵셋을 시키고요. 뒤로 95.3만큼 왔어요. 그래서 111만큼 옵셋한 곳에 이 아크가 존재해야 되고요. 존재하죠? 그리고 이 평면에는 이 45알이 존재를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곡면을 만들면 두 개의 마주보고 있는 단면에 조건을 생성하면 이런 시트가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원통으로요 잘라주게 되면 날개가 나오죠. 이 날개를 솔리드로 만들고 연관성 복사를 하면은 날개가 다 생성이 돼요. 자, 이 스케치가 되어 있는 걸로 저와 함께 작업을 하실 분들은 ex 언더바 티크시트라는 이 파일을 오픈을 해 주시고요. 스케치부터 처음부터 저랑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지워주세요.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텀 플랜을 먼저 생성을 해야 되니까 자, 데이텀 플랜을 선택을 하시고요. 타입 중에 인폴드에다 놓고요. XZ 데이텀을 찍고 이 앞쪽으로 111만큼 하나 생성을 하면서 어플라이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생성된 데이텀을 찍고 리버스를 하셔서요. 95.3만큼 생성을 합니다. 95.3만큼 띄워서 이렇게 생성을 하면은 두 개가 생기죠? 스케치를 여러분들이 어디에 하든 상관은 없어요. 그 날개 단면을 저는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인설트 안에 스케치 타스크 인바이러먼트를 선택을 하셔서 마지막에 생성한 이 데이텀을 선택하고 그대로 스케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라인으로요. 대략 한 65, x가 마이너스 한 65 정도인 곳에서 클릭을 해서 라인을 하나 긋고요. 그 다음에 이쯤에서 또 하나 그어주죠. 자, 오토 디멘전은 꺼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크를 실행을 해서요. 이 안쪽에 있는 엔드포인트와 엔드포인트에서 클릭을 하나 해주시고요. 탄젠트 구속이 안 들어가게끔 해주세요. 찍고 얘도 탄젠트 구속이 안 들어갈 때 클릭을 해주세요. 지오메트리 컨스트레인을 먼저 실행을 해서 구속을 한번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줄 때는 이 기능을 먼저 실행을 하고 주지는 않았는데요. 자, 오늘은 실행을 하고 먼저 줘볼게요. 여러가지 타입이 있는데 먼저 타입을 고르셔야 돼요. 저는 콜리너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 라인과 이 X축을 자, 이렇게 연속해서 찍으면 안됩니다. 좀 불편해요. 다시 리셋하고요. 자, 콜리너 하신 후에 라인을 찍고 이 단계를 수동으로 찍으신 후에 X축을 선택을 해주면 콜리너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치수로 구속을 한번 주겠습니다. 자, 디멘전으로 들어가셔서 Y축에서부터 이 엔드점까지
이 엔드점을 잘 찍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엔드점까지 65 주시고요. Y축에서부터 이 엔드점까지도 65라고 줍니다. 이 65는요, 지금 도면에 없는데요. 65로 주시면 되고, 이 Y축에서 이 엔드점까지는 10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R값은 250이고요. 250을 주고 나니까 지금 여기가 벌써 이렇게 움직이네요. 왜 그러냐면 여기 높이를 먼저 안 줬기 때문에 여기가 40이라고 주게 되면은 이 250이 이렇게 다시 올라가죠. 그리고 안쪽에 45R이라고 줍니다. 자, 줬는데 구속이 아직 하나가 남았다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 아크의 센터가 지금 자유도가 있어요. 이게 빨간색 핸들링 있죠? 이 센터를 어디에다 넣어주냐면 이 선상에다가 붙여줍니다. ES 키를 다 누르신 후에 이번에는 기능을 실행하지 말고요. 원래대로 해볼게요. 아크의 센터를 찍고 선을 찍고 포인트 온 커브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만약에 언두를 하고요. 이 기능을 실행해서 하신다라고 하면 포인트 온 커브를 선택을 하신 후에 센터 찍고 두 번째 단계를 수동으로 가서 이 라인을 찍으면 이렇게 되죠. 이 명령어 안에서도 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명령어가 실행이 안 된 상태에서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스케치가 완전 구속이 됩니다. 이렇게 단면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 라인과 이 라인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지울 수는 없으니까 참조 라인으로 바꿔두셔도 됩니다. 이렇게 참조 라인으로 바꿔두시고요. 피니쉬로 빠져나갑니다. 아크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작은 아크는 지금 이 데이터 평면에 있으면 되고 큰 아크는 여기에 생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한 투영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커브를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신 후에 이 커브를 선택을 하시고요. 싱글 커브로 그 다음에 어디에 투영할 것인지 이 데이터에 투영을 할 거다라고 하시고 자, 중요한 거는 얼롱 벡터로 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어느 방향으로 이 단계를 찍고 이 보라색 화살표를 딱 찍어주면 그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투영을 해줍니다. 그러면 마주보고 있는 이 단면 두 개가 생성이 됐죠? 단면이 두 개일 때는 룰드라는 기능을 가지고 실행을 한다라고 했고요. 이 스루커브스에서도 단면 두 개로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룰드처럼 결과가 나온다라고. 단면 1과 add new set, 단면 2 하고 OK를 하면은요. 바로 스루커브로 인해서 룰드 형상이 나오죠. 그러면 날개가 생성이 됐습니다. 111R의 원을 그려서 잘라주기만 하면 돼요. 다시 스케치를 들어가셔서 XY 평면을 잡고 OK를 하신 후에 원을 하나 바로 중심에다 스냅을 걸고요. 대충 그립니다. 그리고 구속으로서 한번 해볼게요. 명령어 닫고요. 이 원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만 선택을 해서 탄젠트를 주게 되면 반지름 값을 주지 않아도 어떻게 되나요? 완전 구속이 되죠? 피니쉬로 빠져나가서 이제 이 컵으로 인해서 얘를 잘라버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트림드 시트라는 기능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 편해요. 잘리고 남을 안쪽을 선택을 하시고요. 두 번째, 뭘로 자를 거냐? 이 컵으로 자를 거다라고 하는데 잘리는 걸 미리 보기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얼롱 벡터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얘도 Z축 찍어주고 다시 확인하고 OK 해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잘렸죠? 자, 이렇게 해서 날개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솔리드로 만들면 돼요. 자, 솔리드로 만드는 기능이 인설트에 옵셋 스케일 안에 티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선택을 해서요. 이 면을 선택을 해서 0에서부터 2.5t만큼 옵셋을 해서 솔리드를 만들겠다. OK를 합니다. OK를 하면은요. 솔리드 바디가 있고 시트 바디가 다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시트 바디 자체에서 살이 붙는 게 아니라 이제 원본은 놔두고 새로운 솔리드 바디가 생성이 돼요. 지금까지 한 이 작업까지를 이제 객체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좀 복잡해 보이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리할 때는 레이어로 정리를 하시죠. 데이터 플랜 두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하신 후에 단축키 컨트롤 J를 해주시고요. 레이어를 62번에다가 가져갑니다. 오케이. 그리고 스케치 이 두 개는요. 컨트롤 J 해서 21번에다가 가져갑니다. 오케이. 그리고 프로젝트드 이 커브도요. 하나의 객체잖아요. 그리고 일반 커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41번에다가 넣고 OK를 해주세요. 마지막 이 시트 바디는 어디에다가 11번에다가 이동하고 OK 합니다. 지금 이렇게 레이어가 다 이동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레이어 세팅을 들어갑니다. 단축키 컨트롤 L을 선택을 하면 컨트롤 L 이렇게 나오고요. 21번, 62번을 끄세요. 61번은 데이터 CSYS니까 남겨두시고요. 불필요한 형상은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지고 이제 우리가 작업해야 될 이 중심 부분을 설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중심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잡으면 여기가 X고 Y잖아요. 자, Z는 이 3mm 옵셋된 이곳을 Z0로 잡고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총 높이가 44에 62파입니다. 자, 스케치 안 하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시린더라는 기능을 가지고 생성을 해볼게요. 디자인 피처 안에 시린더 Z방향으로 생성을 하면서 62파이의 높이는 44짜리로 작업을 하는데요. 높이를 조절합니다. 여기서 포인트 다이얼로그로 들어가셔서 Z를 마이너스 4만큼 주고 엔터를 치면은 시작점이 이렇게 이동이 되죠. 그리고 OK를 하고 연산을 넌으로 합니다. 넌으로 하면은 정확히 이 날개 끝 윗면과 일치하게끔 생성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 위에 있는 이 형상은 보스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또 한 번 시린더로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 보스를 한번 해볼게요. 높이는 20이고요. 그 다음에 지름은 55파입니다. 다시 디자인 피처로 들어가셔서 보스 지름 40에 높이 20 윗면을 잡고요. 어플라이 끝에서 두 번째 게 한 번만에 좌표를 잡죠. 이 아크를 찍어주고 아크의 센터로 가겠다. 캔슬. 지름값이 틀렸네요. 피처에서 보스를 편집으로 들어가서 피처 다이얼로그에서 55로 수정하고 OK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모서리에 블렌드가 있는데 도면에 R값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한번 주겠습니다. 모서리 블렌드에서 한 15면 너무 크니까 한 8 정도 줄까요? 8 정도 주고 OK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웬만큼 나왔어요. 자, 연관성 복사만 하면 되는데,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솔리드 바디가 몇 개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필터에서 솔리드 바디로 바꾸신 후에 마우스를 한번 가져가 봅니다. 하나, 둘, 두 개가 됐죠? 보스는 이 시린더에 자동으로 하나의 바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돼요. 자, 그러면 얘를 여기에 합치기 전에 이 솔리드 바디 순수한 이 객체를 가지고 연관성 복사를 할 겁니다. 로테이트로. 그러면 우리가 이때 쓸 수 있는 게 인스턴스 지오메트리라는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타입 중에 로테이트로 바꾸시고 난 얘를 로테이트 할 거다. 중간에 축은 어떤 축으로? 이 Z축을 할 거다 라고 하면은 자, 60도에 6개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다 똑같이 보이지만 자기 자신을 포함한 개수이기 때문에 얘는 5개만 해주셔도 돼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 자기 자신 빼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6개 하면 2개가 겹쳐져요. 5개로 하고 OK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솔리드 바디가 이 시린더와 나머지 연관성 목표로 다 되어 있죠. 자,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도면을 보면은 이 모서리 부분에 반지름이 다 있어요. 모서리 블렌드가 15네요. 자, 15를 줄 건데 모서리 블렌드에서 15를 주게 되면은 연관성 복사한 것까지 다 수동으로 다 주셔야 되죠. 이렇게 되면은 너무 일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면 이 블렌드를 인스턴스를 하기 전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연관서 복사를 하기 전에 모서리에다 블렌드를 줬어요. 그러면 시간을 바꾸죠. 바꾸고 다시 얘를 딱 켜보면 블렌드까지 다 쫓아있죠. 자, 이렇게 해서 날개까지 완성을 하고 이제 하나의 솔리드 바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나이트 기능을 실행을 해서 타겟을 하나를 잡고요. 두 번째 툴에서 쭉 드래그를 해서 사각형으로 긁어줍니다. 그리고 OK를 해요.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솔리드 바디로 놔두고 하나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쁘게 됐네요. 한 바퀴 돌려보면서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하는데 마지막에 하나가 덜 됐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2.5T로 살 빼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어 있네요. 날개도 2.5T고 지금 이 원통형도 2.5T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날개에서는 두께가 안 생기는 거죠. 자, 과연 될런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쉘이라는 기능을 선택을 하신 후에 2.5라고 입력을 하고요. 이 바닥면을 선택을 합니다. 에러가 나네요. 자, 그러면 한 몇 가지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보죠. 자, 1T 하니까 여기가 좀 남고 한 2T까지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2.3 해볼까요? 2가 넘어가니까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런 날개 부분 때문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럴 경우에 하는 방법을 또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나는 합치기 전에 다시 한번 살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형상을 끄고 나면은 와이어프레임 보면 이렇게 겹쳐 있겠죠? 날개가. 이때 다시 살피기를 한번 해볼게요. 유나이트 하기 전에는 얘만 했을 때는 당연히 돼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 날개 부분이 불필요한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 또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주면 되죠. 자, 이 잘라주는 것도요. 연관성 복사를 하기 전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 그쵸? 그럼 실질적으로 연관성 복사를 하기 전에 쉘을 한다는 얘기예요. 트림을 들어갑니다. 불필요한 솔리드 바디를 자르는 기능이 트림 바디예요. 선택 두 번째 단계에서 페이스와 플랜에서 놓고 하면 디폴트가 바디 페이스예요. 바디는 이 솔리드의 바디를 다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트림이 돼요. 의미가 없습니다. 싱글 페이스로 바꿔놓고 이 안에 하나, 둘, 세 개의 면을 선택만 해주면 이렇게 이쁘게 트림이 돼야 되는데 에러가 났어요. 이 에러는 뭐냐면 지금 이미 분리연이 서프레스 돼 있어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얘를 삭제를 하고 한번 해볼게요. 유나이트 없앴고요. 다시 동일한 작업을 합니다. 하면은 OK 하니까 잘 되죠? 유나이트 때문에 안 됐던 거라서 자, 얘를 다시 뒤로 끌어당겨요. 여기까지 작업을 하고요. 자, 트림까지 하고 연관성 복사를 하면은 깨끗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합쳐주겠습니다. 기준과 쭉 드래그 OK 하면은 깔끔하게 살빼기까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레이어까지 다 정리를 하셨으면 제일 마지막에는 어떻게 저장을 하시냐면 아이소메트릭에다 놓고 레이어 세팅에 들어가서 61번도 꺼주고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고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선풍기 날개를 가지고요. 공면 모델링 포함해서 뭐 연관성 복사까지 하고 해봤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